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로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이 마케도니아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자, 옆에서 굉장히 센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는 바로 누구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 로마도 뒤에 무슨 글자를 꼭 붙여줘야 되냐면 제국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된다. 자, 여러분들 제국이라는 말, 제국의 아이들은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 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그만큼 그 나라가 굉장히 셌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로마가 자, 처음부터 그렇게 강했던 애들은 아니었고, 자, 처음에는 로마도 역시 어땠냐면 굉장히 찌질한 그런 애들이었어. 자,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하다가 제국이 되었을까? 자, 다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다 로마가 강해지게 되었을까? 자, 로마가 강해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로마에 아주 멋진 정치제도가 하나 있었어. 그 정치제도가 바로 뭐냐면 공화정이고, 그러니까 로마는 공화정 때문에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 때문이냐? 바로 포에니 전쟁이 있었어. 그래서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로마의 공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갈게. 자, 여러분들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공화정하고 선생님 민주정하고 똑같은 건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야. 자, 공화정하고 민주정은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자, 민주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민자가 백성민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민주정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 공화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주정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공동으로 정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정치하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공화정이라 그래. 그래서 이 로마의 공화정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얘네들은 왕이 정치하는 왕정 같은 모습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정치하는 귀족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백성들이 정치하는 민주정적인 그런 모습들까지 다 그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에는 누가 있냐면 귀족들이 있어. 그 로마의 귀족들의 모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원로원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로원들이 일종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원로원 중에서 자, 2명을 뽑아요. 자, 2명의 누구를 뽑냐면 바로 집정관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뽑아. 집정관. 그래서 이 집정관에 의해서 이 로마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래는 누가 있냐면 바로 평민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에 원로원이 있다는 거예요. 원로원은 선생님이 누구의 무리라고 그랬지? 귀족들의 무리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로마는 귀족정적인 그런 모습의 공화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2명의 집정관을 뽑았다고 했지? 그러니까 2명의 집정관은 마치 뭐 같은 느낌이 있니? 약간 왕 같은 느낌이 있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로마의 공화정은 왕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평민들은 정치에 참여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 그런데 평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 자, 그랬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 로마를 먹여 살리는 게 누가 먹여 살렸을까? 평민들이 먹여 살렸겠지? 평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삽질해가지고 농작물 막 키워가지고 먹여 살린 거 아니니? 그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 그 전쟁에 목숨 바치는 건 누구야? 평민들이 엄청나게 목숨 바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평민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들한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파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평민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들게 돼. 자, 여러분들 그 모임이 시험지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평민회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평민회의 대표를 뽑았어요. 즉 다시 얘기한다면 평민들의 대표를 뽑은 거야.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민관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평민들의 힘이 더 커져. 그러면서 평민들이 말하는 게 다다다다다 법으로 나왔어. 평민들이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12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12표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서술형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평민의 호민관 12표법. 반드시 기억합니다. 시작. 평민의 호민관 12표법. 평민의 호민관 12표법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평민들의 권위가 원래는 없었어. 그런데 평민들의 권위가 이거를 통해서 뭐 했다는 거 알 수 있어? 신장되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신장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네, 키가 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평민들의 그렇지, 권위가 자, 뭐 했다? 네, 신장되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평민들이
이스라엘이 나름 정치에 참여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걸 본다면 마치 일반적인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했다. 그렇죠. 민주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공화정은 세 가지가 섞여 들어간 공화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근데 쌤이 알려줄게. 자, 세 가지가 뭐뭐가 섞였다고? 자,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 평민들의 권익이 엄청나게 신장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로마 초기에는요, 로마의 공화정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 로마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적 묘사된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네,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쪽에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지중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가 조금씩 힘이 세지고 있었지만 사실 로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허접스레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상태가 별로 좋은 애는 아니었어. 근데 그에 비해서 누가 힘이 세느냐? 카르타고가 엄청나게 힘이 세졌어. 그래서 이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에 있는 건 카르타고가 다 처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로마 입장에서는 어디로든지 진출해야지만 로마가 뭐 할 수 있니?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로마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부셔야 되는 대상이 있었던 거지. 그게 바로 누구야? 카르타고야. 그래서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그 전쟁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 그러면 이 포에니 전쟁에서 시험대 나오는 건 뭐냐면 도대체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왜 싸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뭐 때문에 싸운 거야? 지중해. 뭐 때문에? 지중해. 뭐 때문에?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 왕자가 누구냐? 이거를 둘러싸고 싸운 거예요. 지중해 왕자가 누구냐? 시험대 나왔어. 근데 너희들이 포세이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중해를 둘러싸고 로마가 왕자가 될 것인가? 카르타고가 왕자가 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싸운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중해를 둘러싸고 지중해의 패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가? 이거를 다툼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포에니 전쟁을 몇 차례 싸웠냐면 3차례 싸웠는데 말도 안 되게 사실 여러분들 카르타고가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누가 승리를 하냐면 로마가 3번 다 승리를 하게 되면서 포에니 전쟁 이후에 자, 로마 최고의 황금기가 오게 되었다라는 걸 알아두고 가야 돼. 자, 이거인 즉슨 왜 그러냐면 카르타고는 굉장히 센 나라였어. 그 다음에 주변부에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러한 카르타고가 망해버리면서 카르타고에 있었던 모든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이 로마로 와라라라 쏟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최고의 뭐가 된다는 거야? 그치, 전성기, 황금기가 오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로마가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엄청난 반전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그렇지, 로마가 승리했어. 그러면 로마가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로마에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라고 잘 나오냐면 자, 포에니 전쟁 이후에 과연 로마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이거를 갖다 물어보고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도 1타야. 그러니까 지금 쌤이 적어주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야 돼. 알았지?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화정에 엄청난 위기가 오기 시작해. 근데 이 공화정에 위기가 오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로마의 자영농들이 몰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에서는 평민들이 굉장히 중요해. 이 평민들이 전쟁터에 나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마가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왜 그랬겠니? 그러니까 그만큼 평민들이 뭐 했기 때문에 초사이언처럼 쌈박질을 겁나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이 평민들이 되게 중요해. 근데 이 평민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겁나 싸우거든. 그런데 이 평민들이 자기네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들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민들은 뭐를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죠. 그쵸? 근데 그 평민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평민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지어봤자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카르타고나 얘네들이 다 망해버리면서 얘네에 있는 그 농작물들이 로마로 막 쏟아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농작물을 돈을 별로 주지 않아도 다 사먹을 수가 있어. 근데 평민들이, 로마 평민들이 농사짓는 농작물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평민들이 농사짓는 농작물들을 갖다가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영농들이 몰락해 망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자영농이 몰락해버리면 당연한 거지만 얘네들이 다 뭐라 그랬어? 가서 싸우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망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비, 즉 뭡니까? 노예죠. 근데 노예는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고대 시대에는 이 노예를 인간 자체로 아예 보지 않고 어떤 재산, 물건, 동물 이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잖아. 그 다시 얘기한다면 로마 자체의 뭐가 국방력 자체가 엄청나게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그러면서 아주 싸가지 없는 귀족들이 나타나요. 이 귀족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부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되는데 귀족들이 자영농들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자영농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땅을 가지고서 농사 짓는 그런 농민들인데 이 농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는 망했다. 망했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네 땅을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농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굉장히 싼 값에 팝니다. 그러면 이 부족들이 그 땅을 막 사들이는 거야. 그럼 부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부자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귀족들은 아주 큰 대농장을 경영하게 돼. 그 대농장을 갖다가 얘네식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라티푼디움. 뭐라고? 라티푼디움. 뭐라고? 라티푼디움. 기억하고 갑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라티푼디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이 라티푼디움을 갖다가 경영했다. 이 라티푼디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라티푼디움을 경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돼. 근데 자영농들은 계속해서 노예가 된단 말이야.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니까 로마 사회에 엄청난 공화정의 위기가 나타났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그라쿠스라는 형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가 외치게 됩니다. 자, 자영농들이 이런 식으로 망하면 로마는 망하게 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농을 다시 키워야 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자영농을 육성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귀족들이 더 이상 이 땅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귀족들이 어땠을까? 겁나 빡 돌았겠죠? 그래서 귀족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 근데 이 반대가 뭐가 있었냐면 그라쿠스 형제가 이렇게 마시는 술잔에다가 독을 탔어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그 술잔에 있는 독을 마시고서 깍 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외쳤어. 너희들 그라쿠스 형제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개혁이야. 알았어? 뭐라고? 개혁. 왜? 뭐라고? 개혁.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했단 말이야. 자영농을 육성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귀족들이 반대하면서 결국 그라쿠스 형제가 암살당하면서 어떻게 했다? 이거는 끝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로마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됐지.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영웅을 바랬어요. 뭔가 이 혼란을 이렇게 잠재워줄 수 있는 영웅이 나타나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때 영웅이 몇 명이 나타나냐면 3명의 영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삼두정치라 그래.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삼두.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화정이라고 했죠. 로마는.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것은 다 같이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얘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이 3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대가리가 3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삼두정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대가리 3명의 영웅이 나타났는데 그 3명의 영웅 중에 가장 유명한 영웅이 있었어. 자, 걔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라. 걔가 바로 누구냐면 카이사르야. 너희들 카이사르는 좀 들어봤었지. 그치?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성경책에 보면은 가이사라고 나옵니다. 가이사. 알지 모르겠네. 네, 성경책을 안 읽어? 네, 가이사라고 있어요. 그 가이사가 바로 누구냐면 카이사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저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시저. 뭐 시저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시저 탱크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거는 시저입니다. 자, 그 시저가 누구냐면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영웅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애가 누구냐면은 가이사르인데 여러분들 공화정이라는 정치 제도는 쌤이 좋은 거라 그러니 나쁜 거라 그러니 굉장히 좋은 거라 그랬잖아. 근데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대가리가 3개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있잖아. 동물 중에서 쌍두사가 있어. 쌍두사. 쌍두사는 뭐냐면 대가리가 2개인 뱀이야. 그러면 대가리가 2개면 여러분들 잘 살까 못 살까? 못 삽니다. 왜냐면 얘네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물어서 결국은 죽여요. 근데 하나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쌍두사 대가리가 3개인 거는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느냐? 카이사르가 나머지 2놈을 잡아서 먹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르의 독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카이사르가 독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 시민들 자체가 다 싫어했어. 그래서 카이사르 자체도 어떻게 했냐면 암살당해요. 근데 누구한테 암살당하냐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쫙 한번 얘기해 줄 건데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입술이 브루투스라는 애가 있었어요. 브루투스. 근데 이 브루투스라는 애가 칼 들고 가가지고 아빠 미안 푹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이사르 자체는 독재를 하다가 암살당해서 죽어버렸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혼란을 바로잡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물은 시험 문제 거의 90% 출제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미쳐버리겠지, 그치? 아우구스투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존엄한 자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별명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면 존엄한자라는 별명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별명 뭔지 알아요? 네, 우리 친구들 지어줬죠. 천송이라고.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입으로 나 불러달라고 한 적 없잖아. 우리 친구들 그래요. 막 글을 쓰면서 선생님 너무 공부 잘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천송이 아니에요. 만송이에요. 막 우리 친구들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막 별명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을 거예요. 뭐 돼지 이런 거. 나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닌데. 그 여러 가지 별명이 있을 건데 야, 별명 중에서 존엄한 자라는 별명을 지을 정도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겠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정치를 펼치냐면 더 이상 공화정 안 할 거야. 왜? 공화정이 완전 쓰레기 같잖아. 그치? 서로 막 죽이고 아들놈이 아버지 죽이고 이런 게 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치? 이게 너무 쓰레기 같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더 이상 공화정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뭐로 바꾸냐면 재정으로 바꿔. 자, 얘들아 재정이라는 건 뭐냐면 황제가 정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약간 독재 정치 같은 거 펼치는 거야.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거 되게 쓰레기 같은 정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정치가 아니야. 왜냐면 옥타비아누스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한 황제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가 재정을 펼쳐요. 그렇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자 200여 년간 로마 최고의 뭐가 오게 되냐면 평화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기가 올 수 있다는 건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전쟁이 왜 벌어지지 않을까? 이 나라가 너무 세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나라가 감히 얘네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마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옥타비아누스 시기를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로마는 처음부터 공화정을 했던 건 아니야. 로마도 무슨 정을 펼쳤냐면 왕정을 펼쳤어요. 지금 내용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왕정을 펼치다가 이것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공화정으로 바뀌다가 자 옥타비아누스 때 이것이 뭐로 바뀌었다? 그렇지, 재정까지 바꿨다. 그래서 로마는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3단계로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2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로마에 뭐 네로 같은 황제들이 나타나. 여러분들 네로는 뭡니까?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죠. 막 이게 시를 쓰는데 시를 쓰기 위해서 시상이 안 떠오른대요. 나 시를 써야 되는데 시상이 안 떠오른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야? 로마시 전체를 불태웠던 사이코패스예요. 로마시 전체를 막 불태우니까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네로가 시상이 떠오른다 하면서 사람들이 뜨겁다고 막 뛰어다닌다. 정말 아름답다. 불은 뜨거운 것이다.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나서 황제들이 나타나는데 황제들 중에서 사이코 같은 황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로마가 좀 혼란하게 벌어지다가 드디어 무슨 시기가 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군인 황제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인들 중에서 힘이 센 사람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황제를 죽이고 내가 황제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같은 군인 중에서 뭐 네가 황제? 그럼 나도 황제하겠다. 죽이고 이 사람이 황제되고 네가 황제? 그럼 나도 황제하겠다 하면서 죽이고 이 사람이 황제되고 그렇게 되면서 50년 동안 약 27명의 황제가 이렇게 갈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와. 그 시기를 갖다 우린 뭐라 하면 군인 황제 시기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인 황제 시기가 얼마나 혼란했던 시기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 군인 황제 시기를 하나로 뭔가 통일시키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군인 황제 시기를 뭔가 다시 혼란기를 잡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콘스탄티누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하면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주관식으로 잘 나오지만 서술형 1타야. 콘스탄티누스 황제 업적은 서술형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수도를 갖다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 그 수도가 바로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이야. 알았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수도를 만들었다. 이 콘스탄티노플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비잔티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때는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안정이 되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영토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조금 나라가 이렇게 넓어졌어.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로마의 수도는 어디냐면 야 로마의 수도가 뭐야? 쫄지 마. 로마야. 로마의 수도는 어디냐면 로마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동쪽으로 갈 필요가 있어서 여기로 딱 이사를 간 거야.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비잔티움이야.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또 하나의 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콘스탄티노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알았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뭐 했냐면 옮겼어. 그거를 천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대단한 거야. 자, 크리스트교를 갖다가 아예 어떻게 했다? 공인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교를 인정해줬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리스도교를 뭐 했다는 걸 박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알겠지만 로마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왜냐면 로마에서는 신이 있어. 그 신이 바로 누굴까? 황제가 곧 신이야. 황제를 믿어야 돼. 그런데 로마가 그 당시에 식민지가 많았는데 다른 민족들한테 황제를 믿어라. 그러면 황제를 믿어요. 그것도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신이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가 바로 누굴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않아.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황제를 뭐하는 것 숭배하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교인들이 뭐했다? 거부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다가 로마에서 화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사자밥으로 줘버리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막 불로 막 지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든지 이런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 그러니까 황제 숭배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는 원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나라였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가 죽을 판이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십자가 표시가 딱 나타났다는 거야. 그걸 보고 아 진짜 예수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교를 갑자기 공인시켜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콘스탄티누스 하면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도 죽고 그 다음에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로마 자체가 생각해보세요. 로마 땅이 너무 넓어. 자 그렇게 되니까 로마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자 무엇과 무엇? 네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렇게 나뉘게 돼. 그래서 로마가 서로마와 그 다음에 동로마로 네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가 되게 많이 헷갈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잠깐 정리를 좀 해주고 갈 건데 여러분들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징이 있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무조건 인간 중심적이야. 이거 꼭 기억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바로 뭐라고? 인간 중심적이라고. 인간 중심적. 왜냐면 그리스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석상 같은 거 보세요. 뭐 제우스 석상이라든가 아폴로 신에 대한 그 아폴로 석상 같은 거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아폴로가 누구 닮았냐면 인간 닮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신이 인간 닮았다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야. 자,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하면은 무조건 뭐야? 헬레니즘 문화지. 쌤이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얘기했었니? 자, 동서 문화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네, 그치. 융합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로마 문화인데 로마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실용적인 문화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마 같은 경우에 대제국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넓은 땅을 다스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자체가 실용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법이라든가 법률이라고 나오겠죠. 시험 문제는. 뭐 법률이라든가 또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발달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도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갑니다.